지난 시간에는 그 어시오시에이티드 라구에르 폴리노미알에 대해서 했었고, 이번 시간은 12장을 끝을 내고 13장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라구에르 폴리노미알과 어시오시에이티드 라구에르 폴리노미알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만 그림으로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라구에르 폴리노미알 하면은 뭐 L0가 1이고 L1이 1-x, L2가 2분의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뭐 이런 식이었죠. 그래서 이제 비대칭성이 있는 거죠. 비대칭성. 그러니까 대칭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언시메트릭이라 그러죠, 이걸. 대칭성이 없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이제 비대칭. 비대칭 함수예요. 반면에 우리가 다시 르상드르 폴리노미알을 회상해 보면은 이제 P0가 1이고 P1이 x고 P2가 2분의 3 x제곱 뭐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거는 대칭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 이렇게 되는 거 제로나 2 이런 거는 이제 P0나 P2 이런 거는 이제 대칭성이 있으니까 시메트릭하다 그러죠. 시메트릭하다고. P1 같은 거는 뭐라 그러나요? P1 같은 거는 이제 x니까는 이제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된 거니까 이런 거를 이제 반대칭이라 그러죠. 엔티 시메트릭. 그러니까 이 반대칭도 대칭성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대칭은 뭐 저기 그 제곱 함수처럼 이거 P2처럼 뭐 이제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된 그 함수는 이거는 이 좌우 대칭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이제 시메트릭하다고 하는 거고, 이렇게 된 것은 이것처럼 시메트릭하진 않지만은 이쪽이 플러스인데 이제 마이너스 x로 넘어가면은 이제 함수가 이제 fx가 마이너스 fx 이런 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대칭성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반대칭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비대칭과 반대칭을 구분하면 되죠. 그래서 이 르상드르 폴리노미알은 대칭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대칭 또는 반대칭이니까 대칭성이 있는 것이고, 이 라구에르 폴리노미알 이런 거는 대칭성이 없는 거죠. 언시메트릭한 거죠. 그렇게 해서 대칭성이 없는 모양을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 하는 거고, 이제 어시오시에이티드 라구에르 폴리노미알이 되면 어떻게 되죠? L0K 하면 이건 뭐 똑같죠. 요거 하나에 대해서만 똑같고 나머지는 다르죠. L1 K가 되면은 1 플러스 K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니까 여기 이제 마이너스 X는 같은데 이제 1 대신에 1 플러스 K 이렇게 된 거고, 그리고 이제 L2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비슷하게 첫 번째 항은 이제 같은데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는 같죠. 같은데 뒤에 게 상수항이 달라지고, 그러니까 최고차항은 변치 않아요. 그래서 L2의 K가
2분의 x제곱, 이건 변치 않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k 플러스 2의 x,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2x였는데 여기 이제 k가 붙는 거죠. 그래서 최고창이 아닌 것들이 변화하죠. 다음에 이제 플러스 1이었는데 플러스 1 대신에 좀 복잡하게 플러스 2분의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해서 요 k 값에 따라서 함수 값이 변화하는 이제 그런 거로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그 애톰에 대한 슈레딩거 이퀘이션의 솔루션을 찾는데 가장 중요한 그 레디얼 파트의 솔루션을 준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게 독일어로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어시오시에이트란 뜻이에요. 요게. 그래서 어시오시에이티드 라구에르 폴리노미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기 이 책에는 없는 자료죠. 그래서 이제 어디서 가져오다 보니까는 뭐 하여튼 있으면 그냥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모양이 스케일도 좀 다르죠. 여긴 이제 스케일이 20인데 마이너스 5에서 20인데 이건 반으로 줄였어요. 그죠? 마이너스 2에서 10 해서 이제 요 부분 여기서부터 뭐 요까지만 보여준 거예요. 여기서는 또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요 시프트 된 거, 여기 L1이나 이런 것들은 상수항이 시프트 된 거고, L2가 되면 이제 1차항도 시프트 되고, 그러니까 모양이 좀 바뀌겠죠. 여기서 이제 N0, N1, N2까지 이렇게 세 개를 이렇게 이제 비교해 보면 되고, 그 관련되는 거, 세 개 N0, N1, N2에서 K 값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시프트가 되느냐, 이런 거를 이제 볼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저기 12장을 끝을 내겠어요. 어, 13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챕터는 이 편미분 방정식에 대한 것이죠. 이제 partial differential, 이 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조각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미분을 하는데 그 미분하는 그 변수가 여러 개인 거죠. 그래서 3차원 공간에서는 이제 3개인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 걸 갖다가 델 제곱 뭐 이렇게 쓰든지 하고, 이걸 갖다가 이제 라플라시언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라플라스는 물론 이제 우리 라플라스 트랜스폼 뭐 이런 거에서 나왔듯이 이제 사람 이름이고, 그래서 그 어떤 그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는 이제 일변수 함수가 아니고 우리 이 오디너리 디퍼런셜 이퀘이션에서 보면은 이제 y가 일변수 함수였어요. 오디너리 디퍼런셜 이퀘이션에서는. 여기 이제 오디너리란 말이 들어가는데, 오디너리가 이제 평상시 같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렇게 일변수인데, 그래서 이제 이걸 상미분 방정식 그랬죠. 오디너리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이제 평상시에서 이제 상미분 방정식 이렇게 했고, 그거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이 파셜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의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함수는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솔루션으로서의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함수는 3차원 공간이면은 3변수 함수, 만약에 이렇게 2차원 평면이다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이제 그 함수가 뭐 이제 x, y 두 개의 변수를 가지죠. 이런 경우에 다 이제 편미분 영역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기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데 XY 두 개의 변수의 영향을 받으니까 이렇게 이제 이런 함수부터는 우리가 이제 편미분 방정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함수 솔루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라플라스 이퀘이션 하면은 이것이 이제 0인 경우고, 이 포화슨 하면은 이제 요건 똑같은데 그 요쪽에 항이 0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어떤 값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갖다 우리 이제 소스라고 그러죠. 소스항. 그래서 소스 텀이 있으면은 포화슨 이퀘이션이고 없으면은 라플라스 이퀘이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자기학에서 뭐 그런 거 있었죠. 어떤 지역이 이제 있던 지역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전기장 벡터를 이제 알고 있고, 그러면은 이제 이 전기장 벡터는 이게 이제 다이버전트하죠. 그래서 이제 그걸 뭐 다른 말로 하면 이로테이셔널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로테이션 하지 않는다, 로테이셔널 하지 않다 해서 이로테이셔널이었고, 그렇게 해서 이 전기장이라는 그 벡터는 마이너스 그레이디언트의 어떤 스칼라 펑션인데, 요것이 바로 이제 일렉트릭 포텐셜이었죠. 포텐셜. 그러니까 포텐셜 에너지는 아니고 일렉트릭 포텐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단위를 많이 쓰고 있죠. 1볼트, 2볼트 이렇게 할 때 볼트. 볼트가 단위인 그 이제 포텐셜의 그레디언트로서 표현되죠. 왜냐하면 이제 저기 전기장 벡터는 이로테이셔널 하기 때문에, 이로테이셔널이라고 들어봤죠? 지나갈게. 이로테이셔널 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다이버전스를 취하는 거예요. 다이버전스 E를 취해 보면은 이거는 마이너스의 다이버전트 그레이디언트 V가 되는데, 요 이제 그레이디언트를 먼저 하고 나중에 다이버전트 한 걸 갖다가 이제 연산해 보면 그게 바로 라플라시언이 되죠. 마이너스 라플라시언 V 이렇게 해서 이제 라플라시언이라고 하는 거는 XYZ 공간에서는 바로 이제 각각의 변수에 대해서 두 번씩 미분해 주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공간 내에 어떤 네트 차지가 없으면은,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그 전하가 뭐 이건 이제 그러면 그게 거시적이냐 미시적이냐 또 이걸 따져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이제 전자기학이니까 거시적으로 봐서 이제 왜냐면 전자기학이라고 하는 것이 거시적인 학문이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제 네트 차지가 없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것이 0이 되죠. 그래서 다이버전스 E가 0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것으로부터 라플라시언 V가 0이 돼서 이 다이버전스 E가 0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지역에서의 일렉트로스타틱 포텐셜이 만족하는 솔루션은 바로 이 라플라시언을 그 함수에 오퍼레이션 했을 때 0이 되는 것을 만족하는 그런 함수 vxyz를 찾으면 되겠다 하는 것이죠. 반면에 이제 포화슨이 되면 어떻게 되죠? 이 공간에 어떤 네트 차지 디스트리뷰션이 있어서 뭐 여기 어떤 이 전하 분포 이제 R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공간 내에 네트 차지가 있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는 이제 다이버전스 E가 MKS 단위로 쓰면은 마이너스 엡실론 제로분의 로, 요 3차원적인 차지 덴시티 이게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여기다 이제 저기 E가 이제 저기 이거니까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V니까 그래서 V 이렇게 마이너스 E가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V니까 이제 이것이 엡실론 제로분의 로 이렇게 되니까는 따라서 요게 이제 라플라시언이라고 했죠. 그래서 라플라시언의 이 포텐셜 여기서의 그 포텐셜 함수 V는 이때는 이 라플라스 이퀘이션 즉 이게 0이 되는 이런 이퀘이션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라플라시언 V 한 것이 마이너스 엡실론 제로분의 로우가 되는 이런 이퀘이션을 만족하는 V 일렉트로스타틱 포텐셜이 이 지역에 존재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어떤 지역에 넷 차지 덴시티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그 지역의 그 일렉트릭 포텐셜은 바로 이와 같은 이퀘이션.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자기학에서는 요 함수가 바로 요 지역에서의 3차원적인 최적 이제 전하 밀도 함수가 되는 그런 그 이제 이퀘이션을 풀면은 이 지역에서의 이제 포텐셜을 구할 수가 있다.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어떤 지역에 넷 차지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없으면은 그 지역의 포텐셜은 라플라스 이퀘이션을 풀면 되고 있으면 넷 차지 디스트리뷰션이 있으면은 이제 우리는 포아슨 이퀘이션을 풀어야 된다. 해서 이제 그런 것에서 두 개를 구분을 했고 여기 이제 다음 절에 가면은 이제 라플라스 이퀘이션을 푸는 예가 남아요. 그러니까 소스가 없는 경우 그래서 연력학에서 소스가 없다는 이제 그런 경우죠. 전자기학에서의 소스는 전하인데 연력학에서의 소스는 뭐 열을 갖다 공급하는 공급원 또는 열을 갖다 빼내는 히트 싱크 같은 거 이제 그런 게 없는 그런 경우에 라플라스 이퀘이션을 풀면 되고 근데 그런 게 어떤 지역에 있는 경우는 이제 또 포아슨 이퀘이션을 풀어야죠. 그렇게 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 델 스퀘어를 발전시켜서 이제 어떤 거의 경우는 여기 U가 있고 이쪽이 단순히 위치의 함수가 아니라 이제 이렇게 U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U는 물론 이제 이때 U는 X, Y, Z만의 함수가 아니라 시간의 함수도 돼요. 그러니까 어떤 흐름이죠. 흐름이 있는 거죠. 시간에 따른 어떤 변화를 주는 흐름이 있어요. 흐름.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열이 흐른다든지 뭐 이런 경우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되는 이런 이퀘이션을 갖다 이제 디퓨전 이퀘이션이라 그러고 그리고 봤지만은 지금 뭐 여기 세 개를 받고 다음에도 이제 이렇게 쭉 보면 전부 다 라플라시언이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여기까지는 이제 거시적인 거 여기 이제 미시적인 게 되는데 많은 자연현상, 많은 거시적인 자연현상이나 미시적인 자연현상이 바로 이 라플라시언과 이제 관계가 되는데 이거는 우리 고전역학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운동 에너지가 보면은 뭐 이제 운동 에너지 T가 뭐 2분의 1 mv 제곱 뭐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두 번 미분해 보세요. 어떻게 되나? 한 번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또 한 번 미분하면 이제 두 번 미분한 게 되죠. 그렇게 되면 가속도가 되잖아요. 이쪽이 이제 가속도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럼 이쪽은 이제 힘, 드라이빙 포스의 의미를 가지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보게 되는 거죠. 그런 형태의 그 이퀘이션을 여기 히트프로우 같은 거 이런 것도 사실은 그런 형태의 어떤 그 자연의 모습인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그 딱 떨어지는 어떤 입자를 이제 입자의 운동을 거시적으로 보고 잘 때는 뉴턴의 운동방정식을 풀면 되죠. 그런데 하나의 입자로 딱 떨어져서 보기가 힘든 뭐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이제 이런 뭐 이런
디퓨전 이퀘이션 이런 거 를 이제 풀게 되고, 뭐 웨이브 이퀘이션도 마찬가지예요. 웨이브 이퀘이션의 경우는 요쪽 이제 여기 요 라플라시언 파트 말고 시간에 대한 파트가 여기는 이제 그 한 번 미분한 게 아니라 두 번 미분해요. 그래서 이런 게 뭐가 있죠? 이런 게 뭐 전자기파 같은 게 이렇게 되죠. 그죠? 웨이브 이퀘이션을 만족하는 이제 트래블링 웨이브 같은 거. 그래서 어떤 이제 웨이브가 있는 이거의 솔루션을 이제 U라 그러면 여기 U는 어떤 함수가 되냐 하면은 뭐 여기 이제 3차원의 경우는 뭐 이제 뭐 x, y, z 뭐 이렇게 이제 함수가 되고,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의 요 파의 진행 속도 이제 vt 이런 것의 함수. 그러니까 이 위치의 함수에다가 이제 요 시간의 함수는 뭐냐면 여기 속도가 들어가요. 웨이브의 속도. 웨이브의 속도가 들어가는. 그래서 이제 1차원이 되면은 예를 들어 이걸 1차원으로 줄이면은 이제 1차원적으로 진행해가는 뭐 전자기파라든지 이제 그런 거죠. 그런 경우에 요게 이제 d 스퀘어 u dx 제곱이 1 over v 스퀘어에 여기 라운드 라운드 스퀘어 u 라운드 x 스퀘어 이렇게 1 over v 스퀘어에 라운드 스퀘어 u 라운드 t 스퀘어 해서 U가 이제 x와 t의 함수죠. 여기 이 솔루션이. 그래서 이제 uxt의 함수가 바로 이제 U가 이제 x 마이너스 vt 뭐 이런 식의 그 이제 솔루션 형태를 띠게 되죠. 요 U라는 함수는 여기 요것의 솔루션이 되는 U라는 함수는 바로 U의 x-vt 이런 이제 진행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전자기파 같은 게 이제 이런 것이죠. 그리고 또 헬르몰츠 이퀘이션 이런 것도 있고, 여기 보면 이거는 시간의 함수는 아닌데 지금 그 어떤 함수를 이제 라플라시언을 했더니 그 자신이 나오고 어떤 상수가 나오는 마치 이제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의 형태를 띠죠. 그러니까 어떤 이제 연산을 했을 때 그 결과가 그 자신이 그냥 나오면서 이제 이런 상수가 붙는 그런 거고, 이제 슈레딩거 이퀘이션의 경우도 이제 이거는 이제 그 마찬가지로 3차원의 경우에 아까 여기 웨이브 이퀘이션과 마찬가지로 이제 풋사이가 이제 위치의 함수면서 시간의 함수 이렇게 돼요. 그렇게 해서 요 이제 이퀘이션은 이제 여기 요 V가 뭐냐면 이제 포텐셜 에너지가 보통 들어가죠. 우리 수소원자 문제를 풀 때 여기에 이제 그 원자 핵으로부터의 그 전자에 대한 인력에 의해서 생기는 쿨롱 그 인력을 갖다 포텐셜로 만든, 그래서 뭐 우리가 이 수소 원자의 경우는 V가 마이너스에 MKS로 쓰면은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에 R분의 그러니까 이제 이 원자핵으로부터 이제 전자까지의 그 거리 R분의 이제 2제곱. 그래서 이 하나는 이 전자의 그 마이너스 전하를 얘기하고, 또 하나는 요 원자핵에 있는 프로톤의 플러스 2 전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두 전하를 곱하니까 이제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나오는 이제 포텐셜 에너지에, 여기 V는 아까 이제까지 얘기했던 요 V는 일렉트릭 포텐셜이죠. 1V, 2V 하는 그런 포텐셜이고, 여기서의 슈레딩거 이퀘이션, 그 유명한 슈레딩거가 풀었다는 그 슈레딩거 이퀘이션에서의 V는
포텐셜 에너지예요. 이와 같은 뭐 수소 원자에서 전자가 그 원자에게 끌리는 힘에 의해서 가지게 되는 그 포텐셜 에너지가 바로 이제 V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한 게 이제 슈레딩거 이퀘이션이고, 이거를 뭐 뒤에 한번 나오겠지만은 이런 걸 풀 때는 이 XYZ 파트하고 T 파트를 이제 분리해서 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슈레딩거 이퀘이션에 보면 꼭 이렇게 이제 포텐셜이 붙는데, 뭐 어떤 경우에 포텐셜이 0인 수도 있어요. 자유로운 입자의 경우에는 포텐셜이 0이에요. 자유롭게 돌아다닌다는 얘기는 포텐셜이 0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포텐셜이 0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요 앞에 요 항이 남고 뒤에 요 항이 남죠. 그러면 바로 이거와 같죠. 디퓨전 이퀘이션과 같은 형태의 이퀘이션이 되는 거예요. 슈레딩거 이퀘이션도.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한번 이제 쭉 훑어보는 그런 챕터가 될 것이고, 그래서 이것들이 중요한 거죠. 이런 이퀘이션들이 실제로 이제 물리 현상에 많이 있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제곱을 하게 되는 이런 것을 이제 2개라 그러죠. 두 번 미분했으니까 2개 편미분 방정식이면서 또한 이제 리니어하죠. 선형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뭐 또 어떤 제곱을 한다든지 이거 전체를 갖다 뭐 제곱을 한다든지 이런 게 없으면 선형이라 그러는데, 리니어라 그러고, 만약에 이런 것에 뭐 제곱, 그러니까 이게 전체 제곱을 말하는 거예요. 제곱한 뭐 이런 게 있으면은 우리 이제 쿼드러틱이라 그러죠.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자연계에 이제 그리 많지 않고, 우리가 물리적으로 보는 자연계에 보면 전부 다 이와 같이 이제 리니어한 선형 편미분 방정식으로 많이 이제 그 자연의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 그 솔루션을 이제 얻는데 풀어야 되는 그런 방정식들이 이와 같은 선형 방정식으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근데 뭐 유체 흐름 같은 거 보면은 그때는 이제 비선형도 있죠. 다시 말해서 이것의 뭐 제곱 같은 거 뭐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잘 풀리질 않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유명한 게 뭐 요즘에 네이비어 스톡스 이퀘이션 뭐 그런 거 이제 유체 문제에서 있는 비선형 방정식인데, 그런 것들은 솔루션을 못 찾았죠. 아직까지. 그만큼 어려워요. 근데 이제 비선형이 아닌 이런 것들은 솔루션을 찾아서 우리가 자연을 이해하는데 이제 우리가 그것을 이용해서 자연의 그 현상을 수학을 이용해서 이용하는데 많이 쓰고 있죠.